네, 오늘 문화예술인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 씨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른바 이선균 방지법 제정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는데요. 연예인 관련 사건에 문화예술인들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행보입니다. 관련 내용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이번 기자회견에서 영화 기생충으로 이선균 씨와 호흡을 맞췄던 봉준호 감독, 또 가수 윤성진 씨 등이 성명서를 낭독을 했는데 이 내용을 듣고 먼저 대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당국에 요구합니다. 고인의 수사에 관한 내부 정보가 최초 누출된 시점부터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기까지 2개월여에 걸친 기간 동안 경찰의 수사 보안에 과연 한치의 문제도 없었는지 관계자들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만이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고 제2, 제3의 희생자를 만들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의 인기에 기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소스를 흘리거나 충분한 취재나 확인 절차 없이 이슈화에만 급급한 일부 유튜버를 포함한 황색 언론들, 이른바 사이버 레카의 병폐에 대해 우리는 언제까지 침묵해야 하는가? 정녕 자정의 방법은 없는 것인가? 네, 이렇게 봉준호 감독 또 윤종신 씨의 목소리를 저희가 좀 들어봤는데요. 오늘 이 기자회견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요? 네, 이미 이제 예고를 한 바가 있죠. 그래서 사실 유례가 없는 그런 움직임인데요. 사실 이제 참담한 일에 관련돼서 꼭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측면들을 많이 부각을 했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지지 뜻을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문화예술 관련 29개 단체, 또 2천여 명이 모여서 연대회를 결성해서 이선균 씨의 사건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는데 그러면 어떻게 뜻을 모으게 된 겁니까? 사실 이제 영화, 드라마, 음악, 방송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게 되면은 문화예술 전반이라기보다는 대중예술인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점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부당하고 억울하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그런 차원일 수도 있겠지만은 앞으로 제2, 제3의 희생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나섰다라는 점을 이제 봉준호 감독이 강조를 했었고요. 특히 입법 활동까지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전 같으면은 단순히 이제 입장을 표명하거나 이제 진상 규명 요구 정도였었는데 아예 입법까지 이제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사안의 엄중함을 이렇게 목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이제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까지 자청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문화예술계가 이렇게 처음으로 단체 행동에 나섰다는 거, 이것에도 어떤 의미를 좀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외부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연예인들이 범죄에 연루되는 일들이 잦은 것 같은 느낌, 뭐 심지어는 마약 사건이 항상 연예인에게 있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대형 스타가 마약 사건에 연루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근데 더구나 이제 자신이 직접적으로 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성균 씨 같은 경우에는 계속 피해자임을 이제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비극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안의 어떤 중대함이 그냥 묻히는 게 아니냐라는 점, 예. 이런 점들을 스스로 자구책 마련을 위해서 나섰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특히 우리가 이 스타는 사실 국민적 자산, 문화적 자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 산업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런 일이 반복되게 되면 엄청난 타격을 산업적으로나 인권적인 측면에서 모두 다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입지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성명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면 크게 세 가지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경찰이 적법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는 건데, 이선균 씨가 지난해 10월부터 계속 경찰 조사를 받아왔는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일단 보안 문제를 이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얻은 사실들이 그대로 거의 생방송, 중계방송 하듯이 그대로
흘러나왔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의도적으로 외부에 노출을 한 것인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안상의 문제는 없는 것인가? 그럼 보안상의 그런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수사 관행하고도 연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자백에 의존해가지고 수사를 진행하는 좀 정근대적인 수사 기법이 있거든요. 심지어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일부러 흘리는 그런 수사 기법도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이유 때문에 그런 피의자 사실이 공표가 됐는지 이런 점을 좀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봉준호 감독의 기본적인 강조점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 수사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나 물증 없이 진술만으로 수사가 이어지면서 무리한 수사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제 피의자에 관련돼 가지고 공표하는 어떤 사실은 대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야 되거든. 예를 들면 마약 사건이기 때문에 마약 어떤 성분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마약 성분이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국립수사기관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3차까지 소환을 했는데 그것은 결국에는 이성균 씨 본인의 어떤 자백을 유도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인 것이죠. 더구나 같이 이제 수사를 받는 그러니까 일종의 유흥업소 실장이라는 사람의 자백에만 의존해가지고 압박을 가한 그런 꼴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결국 객관적인 수사 상황 그리고 진행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들은 사실 이전에도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백에만 의존할 경우에는 이제 법원 판결에서도 채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심지어는 번복이 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강압 수사 언론들이 의혹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기법 자체에 대해서 의문점을 이렇게 표하는 것도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언론을 향해서도 자성을 해야 한다 이런 이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뭐 앞서 저희가 이제 윤종신 씨의 발언도 들어봤습니다만 일부 이제 유튜버들의 확인되지 않은 정보 또 선정적인 방송 행태 등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거든요. 네, 그래서 앞서서는 이제 경찰의 어떤 보안 조치나 수사 과정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언론의 태도도 참 문제가 많다라는 것이죠. 네. 흔히 이제 공익적 차원에서 알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제 보도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바로 녹취록을 그대로 보도한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그 녹취록은 사실은 수사 증거물이거든요. 그러면 증거물을 누군가 외부에 빼돌렸거나 그걸 유출을 시켰다는 결론이 되는데 그 내용도 사실은 공적인 상황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두 사람의 어떤 관계에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 육성이 흘러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과연 언론이 보도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점에서 큰 지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특히 뭐 이제 공정 언론도 그렇지만은 이제 유튜버를 포함해서 사이버 레카라고 하는 인터넷 언론도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사이버 레카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늑달같이 달려가는 그런 레카처럼 무슨 이슈만 있으면은 무조건 가짜 뉴스조차도 사실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일시몰이를 하면서 이제 수익을 노리는 그런 태도들이거든요. 그런 태도에 달려서 이제 플랫폼 사업자들도 지금 거의 신경을 안 쓴 그런 상황이었고 요즘에는 뭐 AI가 다 필터링 한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방향까지 있는데 이런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뭐 좀 급진적으로는 수익과 환수까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아직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이런 걸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사안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예. 자, 앞서 이제 봉준호 감독의 입법 언급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정부가 국회에 입법적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손봐야 된다는 겁니까? 일단은 피의자 사실에 관련돼서 공표를 이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형법 126조에 분명히 규정이 되고 있는데 1995년 이후에 한 건도 기소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기소가 됐다 하더라도 아마 뭐 처벌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거기 때문에 이건 사문화됐다라는 것이고 사실 그리고 인권 보호 조치도 이미 경찰청에 있는 상황이고 또 더 근본적으로는 이것은 이제 언론에다가 어떤 사실을 알리는 것은 결국 수사 공보 원칙입니다. 그런데 경찰청 훈령에는 이미 수사 공보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수사 과정, 그러니까 출두 장면을 다 포함합니다. 우리는 경찰서에 누가 출두하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원칙은 출두 장면조차도 언론에 이제 촬영을 하거나 녹화하거나 중계 방송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규칙이기 때문에 이걸 그동안 관행적으로 어겨왔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 알 권리와 상관없는 내용, 그러니까 사적인 내용들을 그대로 알리는 것과 또 수사 사실조차도 이렇게 알리는 것, 이런 것에 관련돼서 제대로 된 원칙들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가 도대체 뭐냐, 어떤 사안일 경우에 공표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에 관련돼서 뭐 재개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은 수사 과정상의 내용이 아니고 본격적으로 검찰에 기소를 할 때 그 내용만 공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 정도를 넘어서서 예. 입법적인 규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예. 문화예술인연대회가 이제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도 밝혔는데요. 이른바 이선균 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뜻을 같이 하는 단체들과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이 제정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이선균 방지법의 핵심은 우리가 수사 과정에서 해당 사건에 관련된 정보뿐만이 아니고 이 수사 과정에서 나온 모든 범죄 의혹이라든지 그리고 사생활에 관련된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일부러 공보했느냐, 알렸느냐와 상관없이 그거 자체가 유출이 되게 되면 처벌, 그러니까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선균 방지법의 차이점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예술인들이 나섰느냐? 올해 총선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총선 전까지 이 이슈를 가지고 입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치인들과 연대를 하고 또 문화예술인과 같이 이 힘을 모을 그런 좀 장기적인 계획으로 이렇게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예전에 개별적으로 연예인들이 혹은 명사들이 개인적인 발언을 한 게 아니고 이건 예. 분명히 제도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로 볼 수가 있어서 이 사안이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비슷한 어떤 공적 제도적인 요구들, 집단적 움직임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결국에는 우리 K 콘텐츠가 세계적인 위상과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개인적인 문제로만 하기에는 우리의 어떤 전체적인 문제라는 인식들 그리고 요즘에는 유명인이 단순히 연예인만 한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라는 점에서 공통으로 한 번쯤 관심을 갖고 그 결과물까지 같이 지켜보는 또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 연장선상의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화예술계 전반이 대응할 연대책 구성을 추진할 것이다라고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의 의미 끝으로 짚어주신다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영화, 드라마, 음악, 방송 등 대중 예술에만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네. 앞으로도 이제 전반적으로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서 아니면은 뭐 우리가 지금 현재 문화예술 한정만 되는 게 아니고 K 콘텐츠라고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를 다 포괄하거든요. 그래서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맞게 우리가 인권 문제들이 많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건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비슷한 사례들에 더 많은 그런 분야와 종사하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입법적 노력까지도 지원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자,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